저희 가족은 오늘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날 겁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은 토끼 가족이에요. 김밥 먹는데 토끼 국 먹고 있습니다.領域展開 베트남에 도착해서 이제 여행의 시작이다 할 찰나에 입국 심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입국 심사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줄이 길어도 너무 길더라고요. 장정 2시간 만에 입국 심사가 끝나고 우선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유심칩 구매랑 환전입니다. 한국에서 유심칩을 개통하는 일은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다른 언어, 다른 문화, 그리고 달라진 화폐단위, 이 모든 것들이 이 상황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리저리 잘 따져가면서 유심칩 개통과 환전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난관은 택시기사님 찾기입니다. 여기 수많은 분들이 택시기사님들인데요. 이 중에서 저희 아버지 이름을 들고 있는 기사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아버지 이름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못 찾겠더라고요. 심지어 영어로 표기돼 있어서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찾다가 기사님을 찾았습니다. 한국이었으면 전화 한 통화해서 기사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전화가 안 돼서 찾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는 기다리니까 앉은 사이에 기다리네. 여기 실정에 맞게. 그럼 짐을 싣고 나서 저희 가족은 호텔로 향하고 있는데요. 택시기사님이 좀 난폭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제자리에는 안전벨트가 안 돼가지고 솔직히 조금 무서웠습니다. 아무튼 베트남의 밤 풍경을 보며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텔까지 오면서 창밖을 바라봤을 때도 이국적인 느낌이 좀 들었지만 호텔 앞에 거리를 봤을 때 정말 내가 외국에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이번 여행 동안 묵을 숙소 레갈리아 골드 호텔입니다. 저기 1층부터 25층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또 25층에 30층. 엄마 아빠 욕조 있네? 저기 다 층이네. 너네 욕조 없어? 몰라요, 안 봤어요. 있어 욕조. 우리 욕조 있어?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시간을 보니 어느덧 새벽 4시입니다. 아침에 조식도 먹어야 되니까 이만 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아침은 오토바이 경적 소리로 시작합니다. 저희가 있는 층수는 33층인데요. 경적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줄 몰랐습니다. 잘 잤어? 네, 잘 주무셨어요? 저기 공 신고 내려가냐? 네, 왜요? 아이고. 맨발로 다니세요? 아니 시켰다. 바닥이 더럽죠, 그러면? 조식을 먹으러 내려왔습니다. 잠을 한 4시간 정도 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식을 포기할 수 없어서 가족끼리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호텔 조식은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먹을 것도 은근히 많았습니다. 뷔페 음식들은 일반적인 음식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쌀국수처럼 베트남 현지 음식들도 메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빵이나 디저트들도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샐러드 코너에 좀 특이하게 생긴 것도 있었고요. 소세지 종류도 다양하게 있어서 여러가지 골라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의 첫 접시는 소세지랑 야채 그리고 각종 반찬들 조금씩 가져왔고요. 쌀국수도 가져왔습니다. 어제 너무 늦게 잠들기도 했고 잠을 얼마 못 자서 조식을 포기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가족끼리 아침에 모여서 조식을 먹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밥 먹기 전에 채소부터 먹었고요. 그리고 나서 쌀국수 먹었습니다. 쌀국수는 뷔페에서 나온 거 치고 괜찮았고요. 개인적으로 국물이 달큰한 거 빼고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세지는 처음 먹어보는데요. 식감이 약간 족발 같아서 특이하고 맛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맛있더라고요. 레몬그라스 돼지고기 꼬치구이라고 하는 건데 은은하게 상큼하면서 약간 고급 소세지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시는 아까 맛있게 먹었던 것들이랑 계란 후라이 가져왔습니다. 와, 근데 여기 계란 후라이 반숙 상태가 제가 딱 좋아하는 상태입니다. 꼬치구이 다시 하나 먹고요. 그리고 또 샐러드 먹어줍니다. 여행 중이지만 그래도 나름 식단을 관리해보려고 했고요. 계란도 먹고요. 소세지도 또 먹었습니다. 세 번째 접시에 또 쌀국수 가져왔고요. 야채랑 소세지 가져왔습니다. 아침에 조식 맛있게 먹고 나서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회의를 합니다. 사실 저희 가족 비행기랑 숙박만 예약하고 아무것도 안 정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족회의가 끝나고 우선 저희 가족은 환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한 환전은 호텔까지 가기 위한 택시비만 환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환전은 시내에서 할 겁니다. 왜냐면은 시내가 돈을 더 잘 쳐주거든요. 호텔 밖에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뜨거운 공기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어젯밤 공항에서 나올 때부터 덥다고 느껴졌지만 대낮에 베트남 날씨를 겪어보니 어젠 더운 것도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환전하는 곳까지 택시를 탈까 하다가 우선 경험 삼아서 걸어가기로 했는데 이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선 웬만해선 낮에는 택시를 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도 구경하고 첫날부터 베트남 현지의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서 덥지만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정말 현지인들만 가는 로컬 시장이 있었는데 두리안을 시금치 보듯이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가족은 그 더위 속을 뚫고 김청이라는 환전소에 왔습니다. 그런데 환전을 하러 왔더니 오늘은 환전을 할 수가 없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바로 반대편에 김빈이라는 환전소가 있거든요. 오늘의 환율 시세는 100달러에 254만 동입니다. 참고로 베트남은 원화보다 달러를 더 쳐주기 때문에 달러로 환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달러를 환전해서 베트남에서 달러를 동으로 환전했습니다. 200달러 정도를 환전했는데 지폐가 워낙 많아서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그나저나 여기까지 오느라 땀이 얼마나 났는지 선크림까지 다 녹아버렸습니다. 환전을 마치고 나서 저희 가족은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가기로 했는데요. 와, 여기는 차가 와. 아, 여기 와서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신랑 관계 그걸 알아봐야겠구만. 베트남에 오기 전에 유튜브로 많이 봤었지만 실제로 건너보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어머니는 더 무서워하셨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웬만해선 사고가 안 나고 알아서 다 잘 피해간다고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눈앞에서 오토바이 사고 나는 걸 목격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사고 나는 거 되게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아무튼 저희 가족은 현실판 길 건너 친구들을 하면서 콩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콩카페는 베트남에서 유명한 카페인데요. 벌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종업원 분께서 얼음물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나라엔 없는 문화라서 조금 신기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핫. 코코넛 스무디 커피 라지. 가만. 한국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는데 여기는 식당처럼 앉은 자리에서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 점이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콩카페의 시그니처 메뉴인 코코넛 스무디 커피를 시켰습니다. 코코넛 스무디 커피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어떤 맛일지 옛날부터 궁금했는데요. 처음 먹는 순간 이게 무슨 맛이지? 좀 아리송했는데요. 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이 매력에 빠져드는 맛이 있었습니다. 코코넛 스무디 커피라서 코코넛 향이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은은한 코코넛 향과 달큰한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커피 맛까지 좋아서 이 두 가지 조화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음료수를 마시고 나서 선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그 잠깐 동안 나갔지만 선크림이 다 녹아버려서 새롭게 또 바르고 있습니다. 커피를 맛있게 먹고 나서 저희 가족은 근처에 있는 바다에 가려고 합니다. 선라이즈 비치라고 하는데 이 근처에 롯데마트 바로 앞에 있는 곳이라서 롯데마트 방문 전에 바다에 먼저 들렀습니다. 해변에 도착하니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데 기분이 너무 상쾌해지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근처 벤치에 자리를 잡고 바다 구경을 합니다.
휴양지 특유의 바다 느낌이 물씬 나는데 이런 건 또 제가 처음 경험해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잠깐만 구경해야지 했다가 1시간 동안 바다멍을 때리다가 롯데마트로 갑니다. 근데 또 이제 길 건너는 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왔던 길인데 또 돌아갈 때 또 힘드네요. 그래도 어떻게든 길을 건너서 롯데마트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베트남까지 와서 롯데마트냐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버지 수영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크림 같은 거나 기타 등등 몇 가지가 필요해서 롯데마트에 왔습니다. 롯데마트 온 김에 식품 같은 것도 구경했는데요. 와, 여기 판매하는 음식들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식거리들 카트에 담았고요. 그리고 또 구경하다가 신기했던 게 다른 음식들은 한국에 비해서 한 두세 배, 네 배까지도 저렴한데 이상하게 초밥은 한국에서 파는 거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개인적으로 두리안을 정말 좋아하시는데요. 마트에서 파는 두리안에 또 눈길이 가셔서 봤더니 마트에서 판매하는 과일들은 조금 가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리안은 다른 곳에서 사기로 했고요. 우선 계산하러 왔는데 아니 무슨 가격이 32만 9,800원? 하고 놀랐는데 근데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18,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화폐 단위가 크다 보니까 중간중간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그랩을 불러봤는데요. 기사님 위치가 어딘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채팅하면서 겨우 위치 찾아서 탔습니다. 근데 차를 탔더니 대시보드 위에 바나나 껍질이 있더라고요. 장식인가? 저희 가족이 그랩을 타고 도착한 곳은 담시장입니다. 나트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인데요. 패션 잡화부터 과일, 음식, 기념품, 농기구 등등 여러 가지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얼마야? 나도 여기서 갔던 데라서 기분이 좀 이상하네. 제가 베트남 방문 전에 웬만하면 베트남 영상을 안 보려고 했는데 처음 가족끼리 가는 해외여행이라서 아무래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수없이 접해왔던 담시장이라 그런가 너무 친근하고 익숙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베트남에서 입을 원피스를 골랐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캐리어를 고르고 있는데요. 저희 형이 캐리어가 없어서 아버지가 이참에 캐리어를 하나 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와, 근데 베트남 캐리어가 가격이 진짜 저렴하고 품질도 좋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 가격에 절대 못 구하는데 24인치 캐리어를 한국 돈으로 25,000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크록스도 구매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켤레에 8,000원입니다. 단마켓에서 살 거 다 사고 나왔는데 고양이 한 마리 마주쳤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마주하는 베트남 고양이 베트냥입니다. 제가 다가오는 걸 보고 놀랐는데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녀석도 제가 아기가 없는 걸 알고서 다시 제 자세로 돌아갑니다. How much? 16만. 16만도? 16만 16,800원인 거죠? 망고도 사고 망고 옆에 있던 망고스틴도 샀습니다. 망고를 사니까 그 자리에서 깎아주시는데 추가 비용도 없고 엄청 빠르게 잘 깎으시더라고요. 와, 망고가 진짜 푸짐하죠? 흥정도 안 하고 그냥 구매했는데 이게 8,000원치입니다. 망고스틴은 조금 비싼데요. 지금 보이는 정도의 양이 6,000원치입니다. 베트남에 오면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왜 많이 먹으라고 하는 줄 알겠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싱싱하고 달콤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쇼핑하느라 피곤했는데 당 보충 제대로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스콜성 폭우가 쏟아졌는데 비가 오니까 또 운치가 있어지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비를 쏟아붓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헬로, 신짜오. 저희는 그랩으로 택시를 불러서 담시장에서 산 물건들을 트렁크에 담고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 기사님도 택시 안에 코코넛을 놓으셨더라고요. 아마 간식으로 드신 것 같은데 아까 기사님과 묘한 공통점이 있어서 웃겼습니다. 오늘 저녁엔 뭘 먹을까 하다가 아버지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찾은 마담 푸엉에 왔습니다.
최근에 배우 안소희 님도 다녀가고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여기로 오자고 하셨습니다. 매장 분위기는 싱그러우면서도 깔끔하고 고급진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는 여러가지 메뉴를 맛볼 수 있는 에피타이저 2개랑 그리고 반새우 그리고 각각 쌀국수 1개씩 시켰습니다. 이렇게 시키고 나니까 한상 가득입니다. 우선 월남쌈부터 먹어볼 건데요. 소스 살짝 찍어서 한 입 먹어봤는데요. 뭔가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평범하게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쌀국수인데요. 확실히 조식 뷔페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맛있었고요. 그리고 국물이 조금 덜 달큰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쌀국수가 4,000원밖에 안 왔는데 양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국물까지 호로록 마시니까 속이 든든해집니다. 요거는 라이스페이퍼 튀긴 것 같은데 칠리 소스 같은 거랑 곁들여서 먹으니까 맛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음식보다는 간식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은 반새우인데요. 어떻게 먹는 건지 몰라서 그냥 눈치껏 라이스페이퍼 얹어가지고 양념이랑 야채 넣어서 이렇게 한 쌈 쌌습니다. 근데 보통 라이스페이퍼는 촉촉하게 해서 먹는 건데 이거는 딱딱한 상태로 먹는데 생각보다 잘 먹어졌고요. 근데 제가 지금 잘 먹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아리송하면서 먹었습니다. 맛 자체는 새우 전에다가 마른 라이스페이퍼 감싸 먹는 느낌인데 엄청 맛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메뉴판을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는데 바삭하고 부드러운 튀김이었는데 소스 찍어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새우짜조도 맛있었고요. 마담푸엉은 전체적으로 음식 맛이 괜찮아서 이렇게 싹 다 비웠습니다. 오늘 엄청 배고파서 그런지 식당에서 폭풍 흡입하고 나왔습니다. 식당에서 호텔까지는 가까운 거리라서 소화도 시킬 겸 걸어서 호텔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는 보이지 않았던 노점상이 있더라고요. 호텔 앞에 이렇게 노점상이 있다는 게 신기했고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파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가족은 호텔로 돌아와서 씻고 나갈 준비를 합니다. 오늘 저희 가족은 마사지를 받으러 갑니다. 지나가는 길에 보니 마사지 샵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도 마사지 샵이고요. 바로 옆에도 또 마사지 샵입니다. 그리고 강아지예요. 베트남의 길거리에는 강아지들이 많더라고요. 오, 도마뱀. 도마뱀. 마사지 샵에 도착을 했는데 간판 위에 도마뱀 2마리가 붙어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선 정말 볼 수 없는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가족이 도착한 마사지 샵은 젠스파라는 곳인데 베트남 나트랑에서 꽤나 유명한 곳입니다. 마사지 종류가 되게 많았는데요. 저희 가족은 아시아 콤비네이션 90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기호에 맞게 머리는 얼만큼, 팔은 얼만큼 각각의 강도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부분 중간을 선택했습니다. 아, 조심. 설문조사를 마친 뒤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에어컨 틀었는데 더워. 이제 틀었나봐. 마사지하는 장면은 따로 안 찍었는데요. 마사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마사지라서 제가 마사지에 대한 기준점은 없지만 정말 천국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릴렉스 음악이 너무 좋아서 약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좀 분간이 안 갔습니다. 와, 그리고 마사지 해주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었는데 힘이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늦은 타임에 가서 아무래도 힘이 좀 없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완전 힘을 다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친절하셨고 뭔가 때묻지 않은 순수함들이 느껴졌습니다. 나이도 되게 젊으시더라고요. 마사지 해주시는 분들 이름을 여쭤봤어야 됐는데 그거 못 물어본 게 좀 아쉽네요. 저희가 받은 마사지 가격은 한 사람당 42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23,000원 정도인데요. 10% 할인 받아서 약 27,700원 정도의 90분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나와서 어딜 갈까 하다가 근처에 나이트마켓을 한다고 해서 나이트마켓을 가보려고 합니다. 나이트마켓을 한국말로 하면 야시장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야시장들은 대부분 먹거리들이 주를 이루는데 그런데 이곳은 옷이나 기념품, 자파류들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하마치 12만 동. 12만 동? 세트. 많이 했어. 6,000원? 아까 얼마 주고 샀지? 9만 동. 9만 동? 10만 동. 단마키 9만 동. 9만 동.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9만 원 해준대. 너 골라봐 영상.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그거 인기 있는 거 끊어준대. 그만. 이거. 자꾸 꺼내지 마. 이거. 넘버. 넘버.
확실히 나이트 마켓이 단마켓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가격이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래도 9만동에 해준다고 해서 형 거 하나 구매했습니다. 와, 근데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단마켓보다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야시장 구경을 마치고 저희 가족은 호텔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되게 신기한 걸 봤는데요. TV에서 강아지들이 오토바이 타는 걸 봤지만 고양이가 오토바이 타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 호텔 앞에 슈퍼에 들렀습니다. 제가 먹을 건 아니고요. 형이 숙소에서 먹을 술이랑 주전부리들을 샀습니다. 맥주랑 과자, 물, 음료수 다양하게 샀는데 10,000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오늘도 호텔 조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메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씩 다른 메뉴가 추가되었는데요. 그럼 추가된 메뉴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짝짝짝. 난생 처음 외국에서 해외 생일 맞이합니다. 네,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아버지 생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뭔가 특별한 걸 먹을까 했지만 부모님께서 호텔 조식을 안 먹으면 돈이 너무 아깝다며 호텔 조식을 먹고 점심이나 저녁에 맛있는 걸 먹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호텔 조식 맛있게 먹고 있고요. 저는 여기 조식 메뉴에 있는 빵이랑 햄이랑 샐러드 같은 걸 넣어가지고 샌드위치 만들어 먹었는데 아니 이게 또 이렇게 별미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접시는 간단하게 베트남 요리들이랑 파스타하고 샐러드 가져왔고요. 그리고 쌀국수입니다. 조식으로 나오는 쌀국수가 은근히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랩을 잘못 불렀습니다. 4인승이라고 해서 승용차 정도 생각을 했는데 모닝이 왔더라고요. 다행히도 가까운 거리라서 몸을 조금 구겨놓고 가면 돼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환전을 하러 왔습니다. 도난 분실 문제랑 그리고 베트남 물가에 대한 감이 없어서 조금만 환전했더니 돈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7인승 택시를 제대로 불렀습니다. 택시를 타고 어제랑 똑같은 콩카페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코코아 코코넛 스무디 커피를 시켰습니다. 사실 어제 먹은 것도 맛있어서 똑같은 거 시킬까 했지만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어서 새로운 걸 시켰는데요. 뭔가 커피 타고 부드러워진 빠삐코 맛이 났습니다. 물론 이것도 맛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코코넛 스무디 커피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콩카페에서 나와서 근처에 있는 백화점에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편안한 생선 마사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15분에 6만동, 그러니까 하나로 3,000원 정도 되는 가격인데요. 아버지가 이거 한번 해보자고 하셔서 닥터피쉬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입장 전엔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이 곰팡이 낀 바가지가 깨림직했는데요. 그런데 이 바가지에 들어있는 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속 재활용하는 물이더라고요. 맙소사. 아무튼 생애 처음 닥터피쉬 체험 입장해보겠습니다. 깜짝이야. 느낌 이상해. 보시기에 되게 오버하는 것 같지만 진짜 느낌이 이상합니다. 뭔가 대왕파리 수십 마리가 내 발바닥을 쪽쪽 빠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간지럽고 막 몸이 움찔거립니다. 이게 버틴다고 버텨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사실은 수건까지 재활용한다는 거였습니다. 백화점에 입점한 가게지만 뭔가 로컬스러운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뭔가 데자뷰 같은데요. 오늘도 롯데마트에 왔습니다. 사실 아버지 수영복 때문에 롯데마트에 다시 온 건데요. 원래는 한국에서 수영복을 구매해서 오려고 했는데 베트남이 워낙 물가가 싸다고 해서 베트남에서 살까 했는데 이게 웬걸 베트남이 더 비쌌습니다. 거기다 품질이랑 디자인까지 아쉬워서 구매하지 않고 물건만 찾아보다가 마트에서 나왔습니다. 이 수영복 사는 게 참 힘들고 그래서 일단 조금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돌아와서 조금 쉬기도 하고 어제 남았던 과일 먹으면서 당 보충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담시장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수영복을 사지 못하면 더 이상 수영복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고 아버지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다행히도 겨우겨우 수영복을 구했습니다. 의외로 수영복 찾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Yesterday. 우리야?
사장님께서 신기하게 어제 방문한 저희 아버지를 알아보시고 저희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두리안 사러 왔습니다. 저는 두리안은 봤어도 두리안 손질하는 걸 처음 보거든요. 근데 겉에는 엄청 큰데 안에 알맹이는 되게 작더라고요. 식사하면서 보시는 주스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두리안 생긴 게 약간 코끼리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아무튼 두리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우와 냄새. 무슨 냄새인데? 와. 뭔가 양파 맛이랑 향도 좀 나는 것 같아. 생양파. 그거랑 양파 좀 상한 냄새. 양파 좀 상한 거랑 그건 좀 은근히 달고. 그러니까 좀 양파 상한 냄새랑 맛도 나면서 고구마 맛도 나면서 은근히 달콤하면서 뭔가 되게 혼돈의 맛입니다. 아무튼 과일을 다 먹고 나서 저희는 오늘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마사지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숙소 근처의 반미집에서 반미를 사서 저녁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만드는 과정도 눈앞에서 볼 수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반미는 한번 오븐에 굽더라고요. 그리고 또 옆에선 재료를 굽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먹을 반미 6개인데요.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6개에 무려 12,000원입니다. 엄청 저렴하죠? 숙소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나서 오늘 또 마사지를 받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1일 1마사지를 안 받으면 오히려 손해일 정도로 가격이 착하기 때문이죠. 오늘의 피로를 풀어줄 곳은 미우미우라는 마사지 샵입니다. 미우미우의 풀바디 90분 마사지 가격은 39만 동입니다. 어제보다 3만 동 저렴하네요. 이곳도 마사지 하는 건 찍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결론 말씀드리자면 어제 젠스파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마사지 퀄리티 자체는 좋았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에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우미우는 마사지를 받고 나면 이렇게 간단한 과일을 주시는데요. 진짜 재밌던 점은 이 망고가 마사지보다 더 임팩트가 강렬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먹어본 망고 중에 제일 맛있었고 베트남에서 먹은 것보다도 더 맛있었습니다. 아무튼 망고도 맛있고 마사지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나서 택시를 타고 온 이곳은 베트남 현지인 찐맛집으로 유명한 꽌옥응언이라는 가게입니다. 한국인 테이블은 한 테이블 빼고는 전부 다 베트남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 생신을 맞아서 좀 더 비싼 식당을 가려고 했었는데 스케줄이 어쩌다 보니까 너무 늦어졌고 너무 늦은 시간에 과하게 먹는 건 부담스럽다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셔서 조금 간단하게 먹으러 왔습니다. 100g? 오케이. 크레이피쉬 한 마리도 시켰는데요. 팔딱팔딱 뛰는 것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모닝글로리 볶음도 하나 시켰고요. 그리고 맛조개 볶음도 시켰습니다. 이거 엄청 맛있다. 그리고 맥주 한 잔 빠질 수 없겠죠? 타이거 맥주 하나 시켰습니다. 근데 맥주도 더웠는지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맛있네. 맛있다 여기. 여기 베트남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데? 마당퐁 이런 데보다 여기 더 맛있네.
여기는 확실히 술집이라 그런가 메뉴들이 다 자극적이었는데요. 그 맛들이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모닝글로리가 이렇게 맛있는 건 줄 처음 알았습니다. This no butter. No butter. 버터 no. This? 네, this. 처음에 나온 메뉴들이 버터에 볶아져서 좀 기름진 음식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름진 걸 싫어하다 보니까 버터가 안 들어간 메뉴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해도 너무 못해가지고 노버터만 하고 있습니다. 보틀 맥주 이거 보틀. 이 바스켓. 이 바스켓 있어요? 번역기를 대야죠. 바스켓. 아이스. 아이스 이거.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번역기를 보여드리기가 너무 번거로워서 최대한 말로 해보려고 했는데 영어 되지도 않는데 괜히 말로 해가지고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아빠 좀 뭔가 마음이 그러네 제가. 아빠 생신인데 막 우왕좌왕하고 점심 먹고 아빠 뭐 뭔가 맛있는 거 대접도 못 해드리고 이래가지고. 현지 왔는데 현지답게 전화를. 아니 근데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 해외 오니까 내가 막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뭔가 미리 준비하고 이런 게. 그랬으면 전부터 미리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지도 못했고. 아 이게 큰 선물이지. 한 게 아들들이 같이 함께하는 게 이게 큰 선물이지. 아빠가 제일 좋은 거래. 맞다. 근데 아빠가 좀 많이 힘들어 보이잖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게 선물이라고 하긴 하지만 제대로 된 선물도 없고 오늘 뭔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음식은 먹어야겠죠. 모닝글로리 볶음 맛있어서 하나 더 시켰고요. 그리고 아까 시켰던 크레이피쉬 치즈구이가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조개 치즈구이, 굴 치즈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크레이피쉬 살 발라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살이 아주 탱글탱글한 게 맛있어 보입니다. 맛있네. 그리고 모닝글로리 볶음 2개 또 시켰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가족들 나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조개랑 모닝글로리 한 번 더 시켰습니다. 크레이피쉬 한 마리, 맥주 4캔, 그리고 여러가지 메뉴들 시켰는데 129만 동, 하나로 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Every day after day, I try to go out my way, 'cause I wanna secure you. Oh, I wanna see you every night.